안녕하세요. 12월 11일 레디 개장 시그널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현재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빗길 유의하시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던 FOMC를 소화하면서 장 초반에는 이 FOMC 경계 심리로 눈치 보기 흐름이 보여졌지만요.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았던 이 FOMC 결과가 나오자마자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일단 연준이 예상대로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선 데다가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국채 매입에 나섰습니다. 유동성 확대 기대감을 시장에선 안으면서 특히나 점도표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매파적이었지만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근에 고용은 실제 마이너스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은 새로운 관세가 없다면 내년 1분기가 정점이라고 평가하면서 고용 하방 위험을 더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장이 조금 더 고용 둔화에 더 초점을 맞춘다라는 내용으로 안도감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러셀 2000이 1% 넘게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 FOMC 성명서를 비롯해서 종목 뉴스들까지 잠시 후 글로벌 브리핑 시간에서 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서 양 지수 희비가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약 보합권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대형주 강세로 이어지면서 그래도 0.39% 플러스권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선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가 무려 3% 넘게 상승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미국 증시에 ADR로 상장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나왔지만 여기에 검토 중이다라는 또 답변과 함께 이렇게 상승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삼성 SDI도 2조 원대 수주 계약건으로 상승 모멘텀을 갖고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엔터, 통신 장비 쪽으로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ABL 바이오가 8%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별다른 공시는 없었지만요.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모멘텀을 또 받아갔고 또 코스닥 정책 활성화에 대한 또 모멘텀까지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증시 영향으로 장 초반에 상승 출발 국내 증시 기대해 보지만 또 오라클 실적으로 반도체 쪽에 좀 상승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국내 증시 그리고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또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 실시간 증시 개장 상황부터 오늘 시장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까지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도 준비해놨으니까 스캔하셔서 저희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다양한 또 정보들 같이 나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도 저희 다시 보기로 가능하니까요.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일 국내 증시 분위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눈치 게임이 계속되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혼조세 보이며 장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0.21% 하락한 4,135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 0.39% 소폭 올라주면서 935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외국인이 3,700억 원 넘게 사들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 팔자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홀로 사자세 보인 가운데 개인이 517억 원, 기관 31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모두 살펴보시죠. 오늘 핫 이슈는 대한민국 미래를 뜨겁게 뒤흔든 뜨거운 감자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정부의 반도체 초대형 투자 계획입니다. 정부가 반도체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며 2047년까지 무려 7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건데요.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AI까지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정부는 이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공장도 늘리고 AI 반도체도 키우고 중소기업과 인재까지 함께 성장시키겠다는 국가 전략입니다. 서울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전국의 역할을 나눠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 이게 바로 핵심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바로 SMR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SMR이 미국 시장에만 들어가면 글로벌 원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으로 앞으로 300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시장이 새로 열리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원전 기술력도 시공 능력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SMR에 필요한 특수연료는 미국과 협력이 필수라 연료와 규제, 투자까지 한미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 만큼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참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듯 시장 전반에 파란불 켜고 있고요. 오늘 지수를 지지해준 건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쉬어갔지만 SK하이닉스 4% 가까이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기판 사업 확대와 관련된 이슈가 연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소폭 하락했지만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바이오는 섹터별로 종목별로 약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셀트리온, HLB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ABL 바이오 9% 가까운 강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주 여전히 뜨겁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한번 보실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벤츠와의 계약 소식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요. 삼성 SDI의 호재 보실 수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 두 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움직였던 흐름에서 ESS와 LFP 배터리가 새로운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미국의 대형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2조 원이 넘는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강하게 적용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삼성 SDI가 그동안 주력해온 3원계 배터리를 넘어 LFP 라인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미국 현지 수요에 맞춘 전략 전환이 제대로 맞아떨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ESS 전용 솔루션 SBB 2.0에 적용되는 각형 LFP 배터리 안전성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삼성 SDI가 ESS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삼성 SDI는 어제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관련주 전반과 함께 투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 SDI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특징주 바로 하이브입니다. 대표 그룹이죠. BTS 완전체 컴백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BTS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치면서 내년 3월쯤 완전체 활동 재개 가능성이 커졌고 월드 투어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투심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밝습니다. 내년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6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도 40만 원, 매수 의견 유지가 이어졌습니다. BTS 외에도 세븐틴, 투바투, 그리고 엔하이픈 등 주요 라인업의 글로벌 성장세가 뚜렷해 실적 받은 기대감이 한층 더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AI 시그널 두 가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XR입니다.
최근 구글이 내년 AI 안경을 시장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가 레이벤과 함께 시장을 먼저 열었고 구글은 삼성과 손잡고 내년에 AI 스마트 글라스를 새로 내놓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디오형부터 렌즈에 정보가 뜨는 디스플레이형까지 라인업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애플도 비전 프로 기술을 바탕으로 오디오형과 디스플레이형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사실상 메타, 구글, 애플 이렇듯 3파전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승부는 AI 기능과 무게, 배터리,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생태계에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마트폰 이후의 다음 주인공, 바로 AI 글래스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중우 엠텍에 투자를 하면서 유리기판을 미래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핵심 기술은 유리에 수만 개 미세 구멍을 뚫어 전기가 통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중우엠텍은 이를 레이저와 화학 공정을 결합해 해결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삼성 유리기판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은 2028년 유리기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이미 시제품 생산 단계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JNTC, 필옵틱스, 이노메트리 등 유리기판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핫이슈, 주목한 키워드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FOMC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발표됐죠, 오늘 새벽에. 그러면서 미국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 1.05% 상승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33%, S&P 500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주목해보실 만한 하면 좋은 점이 바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 1.6%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에 S&P 500과 러셀 2000 장중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기록하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섹터별 흐름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업종별로 강한 움직임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금융주는 확실한 수혜 업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TSMC가 3% 넘게 올랐고 마이크론, 퀄컴 등 주요 종목도 4% 가까이 강하게 상승하며 AI 반도체 기대감이 다시 한번 되살아났습니다.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에 JP모건, 웰스파고 등 금융주도 일제히 강세였고요. 다만 AI 테마주는 종목별로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엔비디아 이틀 연속 약세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투자 부담과 AI 매출 둔화 우려로 3% 가까이 밀렸습니다. 반대로 팔란티어 4% 급등, 브로드컴, AMD, 오라클도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종목별로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이번 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시장이 한층 더 가벼워졌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내년에 한 차례만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2번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기대치를 더 높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역시 이번 결정이 연말 산타랠리의 문을 연 셈이라면서 S&P 500이 앞으로 7,000선에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서 저희의 시그널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요, FOMC를 앞두고 개별 종목들의 등락에 따라서 복합권 혼조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후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요. QE를 시사하자마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다 플러스권이고요. 다우지수 1% 넘는 플러스권, 나스닥은 강보합권, S&P 500 지수는 0.67% 상승하며 6,88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모멘텀 받아가는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려졌던 날이었고요. 또 러셀 2000이 1.32% 강세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정교장에서 1.29%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매파적 인하, 이 월가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 금리를 올해 들어서 지금 세 번째 인하했는데요. 위원들 간의 이견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뚜렷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신중할 것이다라는 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FOMC 이후에 하락폭을 축소를 했고요. 또 은 가격도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금보다 더 빛이 나고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를 돌파하면서 골드 랠리를 추월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0% 넘게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장 속 가운데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이런 수혜를 또 입었기도 했지만요. 또 은의 경우에는 여기에 공급 부족, 또 산업 수요 확대라는 추가 요인까지 겹치면서 금 가격을 더욱더 제치고 골드 랠리를 추월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AA 반도체까지 다양한 산업 제품에 쓰이는 만큼 산업재이자 가치저장 자산이다라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월가에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초록빛으로 가득 물들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좀 강하게 그래도 빨간불 보이는데요. 엔비디아부터 얘기 나눠볼게요. 호재성 재료 불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칩 수요 불안 여파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는 4.4% 상승 마감했는데요. 디램 가격이 급등했고 또 실적 호전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했고요. TSMC도 2% 플러스권입니다. 견조한 11월 매출 결과 또 전년 대비 24%나 증가했다고 발표하자마자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좀 부진한 흐름 나타났는데 반면에 아마존은 1.6% 상승했습니다. 소비가 활발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인도에 35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발표한 소식도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을 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입지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애플 강보합권 나타났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애플과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연말 아이폰 판매량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알파벳도 1%대 FOMC 이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우주 개발 위성 쪽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 잠시 후 들려드릴 건데 이 보도와 함께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또 테슬라도 FOMC 이후에 상승폭을 좀 확대하면서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한 FOMC 또 점도표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볼 건데요.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이 점도표에서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각각 1회씩만 인하하겠다라는 이런 예상치를 내놓으면서 통화 완화 속도가 한층 완만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은 이번 달부터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단기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는 방침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은 연준에서는 고용 둔화를 꼽았죠. 다만 이번 금리 결정에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FOMC 위원 중에서 무려 3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둘러싼 이 내부의 이견은 굉장히 팽팽해 보입니다. 현재 고용 둔화 신호 또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런 위원들 간의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에서는 26년 연말 금리 전망치 중앙값은 3.4%, 27년의 경우 3.1%로 제시하면서 9월에 제시했던 수치와 동일합니다. FOMC 내부에서 추가 인하와 동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내년부터 이 통화 정책 완화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할게요. AI 버블 가늠좌죠. 오라클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월가에서는 이 인공지능 부채 사이클의 건전성을 확인하려면 오라클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굉장히 높은 부채 비율에 신용부도 스와프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우려가 정말 현실화가 됐는데요. 조금 전 가이던스에 못 미치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은 160억 달러로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그 외에 반도체주들은 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요. 월가는 여전히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AI 버블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이 오라클의 부채 비율이 무려 460%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메타 이런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5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요. S&P 글로벌은 오라클의 신용등급 하향 기준을 완화하면서 더 많은 차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증시 마감 후에도 오라클이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한국 증시에서는 그래도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할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요. 오라클 AI 버블이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자,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 X가 전례 없는 역대급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내년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업 가치는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천조 원 이상인데 총 30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6년 전이죠. 사우디의 아람코 상장 이후에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몸값은 반년도 안 된 사이에 2배가 넘게 뛰고요. 테슬라 시총마저 단숨에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가 이제 스페이스 X의 그런 우주 관련된 모멘텀도 주가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스페이스 X가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과 자문단은 IPO 시기를 내년 중후반으로 잡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하고요. 조달한 자금 일부는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이 내용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벌써부터 에코스타, 로켓랩 등 우주 관련 기업들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엔비디아를 놓고 치열하게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H200 수출 허용도 소식이 나왔는데 또 간밤에는 중국 딥시크가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의 최신 칩으로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회 수입로를 통해서 지난 2년간 칩을 조달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버를 분해해서 부품 단위로 밀반입해 중국 데이터 센터에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엔비디아 측은 이 같은 유령 데이터 센터에 대해 아무런 실체나 제보를 접한 바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요. 최근 트럼프가 수출을 터주기로 했는데도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더욱더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데 좀 이유가 있구나 싶은 그런 대목이라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글로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장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국내 이슈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소식부터 열어볼게요. 어제장에 있어서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의 자사주 활용 미국 증시 상장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제 증권업계에 따르면요, SK 하이닉스가 자기 주식을 활용한 미국 증시 상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확정되는 시점은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사실 이 방안 ADR 발행하는 방안은 꾸준히 시장에서 거론이 됐었죠. 지난달에 메리츠증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로 SK하이닉스가 공시를 통해서
미국 증시 상장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추진 기대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회사 측은 스터디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거에 주목하면서 굉장히 상주가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자사주 보유 비율이 2.4%밖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추가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ADR을 발행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될 경우 기대 효과는 명확합니다.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 펀드들의 수급 유입과 함께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요. 반면에 경영상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최대 주주인 SK스퀘어의 지분율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계 펀드의 경영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단기 급등 영향으로 지금 투자 경고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어제 오후장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투자 경고 종목은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수 거래는 물론이고 신용 융자 매수도 불가능하고요. 또 대체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SK하이닉스의 종가가 1년 전 종가 대비해서 200% 이상 상승을 했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SK하이닉스 주가가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가 이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전에 참고할 만한 뉴스 또 SK하이닉스도 준비를 해봤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독 보도 소식인데요.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HBM4 품질 테스트죠.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엔비디아 측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굿 뉴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품질 테스트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즉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되었다라는 또 그런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을 언급한 것이 공식 계약을 향한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은 얼마 전 내부적으로 생산 준비 승인 절차를 시작하면서 이미 양산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PRA 착수가 일반적으로 실제 양산 직전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삼성의 HBM4는 공급 계약만 남은 것이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소화하면서 삼성전자 계속해서 11만 닉스 향해 갈 수 있을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장전 참고 이슈도 두 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개장 시작됐는데요.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장 출발 분위기는 좋은데요. 실시간 지수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0.5% 상승한 채 44,157선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0.6% 플러스권이고요. 9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소폭이지만 거래소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 부재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1,000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400억 원 가량 팔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종목 수가 월등히 많다라는 점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양시장에서 하락 종목 수가 많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 시장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상승 탄력 내주고 있습니다. 1.5%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36% 오르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1% 상승입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이고요. 기아는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도 2%에 가까운 상승불 켜내주고 있네요. 또 여기에 셀트리온도 1.2% 상승이고요. 삼성물산 2.4% 좀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지금 2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강보합권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종목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쉬어갑니다. 그리고 ABL바이오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죠. 오늘은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불 켜내주고 있네요. 1.7% 상승입니다.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HLB 지금 모두 다 소폭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천당 제약까지도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로보티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동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 보로노이는 1%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좀 의료 AI 그리고 유리기판 쪽 좀 좋고요. 우주항공도 뉴욕 증시에 힘입어서 지금 우리 증시에서도 매수세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 전력, 변압기 쪽도 지금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어서 저희 오늘 국내 증시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 먼저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진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네, 간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에 밤잠 못 주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금리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또 예상했던 대로 0.25% 인하됐습니다. 또 간밤 오라클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오라클은 우리 AI 인프라에 큰 부채를 내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버블론을 언급할 때 많이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오라클이 간밤에 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AI 버블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 우리 국내 증시에 또 받아갈지 우리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오늘 간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요즘 우리 증시는 FOMC 결과를 앞두고 방향을 탐색하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우리 시장 양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의 시세를 마치 코스닥이 받아가는 듯 했는데요. 이처럼 시장 간의 자금 이동도 잦았고 또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순환매가 빨라서 마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우리 시장이 이 금리 인하 결정 후에 좀 더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한번 트렌드 섹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4가지 섹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바이오와 반도체, 로봇, 엔터입니다. 네, 첫 번째 섹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도 오늘 금리 인하의 첫 수에는 바이오가 가져갈 듯한데요. 바이오 산업은 신약 개발이나 임상에 대해서 막대한 현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을 차입이나 증자 등 외부 자금에 의존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금리 인하와 같은 이자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입니다. 또 차기 연준의
유력한 의장으로 거론되는 해싯 위원장이 2월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측 비둘기파 인사로 거론된 만큼 내년 금리 인하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ABL 바이오 어제 9% 이상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 시총 4위에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였던 알테오젠을 제치고 이제 바이오주의 대표 주자로 등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펩트론이 5%, 리가켄바이오 3%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호재도 있었죠. 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생물보안법을 연내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물보안법이 뭐냐면요. 이 미국 행정기관에서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과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사실상 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건데요. 거래 제한이 예상되는 중국 기업에는요. 세계 3위 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가 있고요. 또 우시 앱텍, BGI 그룹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매출의 절반가량 또는 그 이상이 북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공백을 우리 기업에서 메울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대표 CDMO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상승했고요. 바이오시밀러인 삼천당 제약이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연초에 바이오 관련 학회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내년도 상승 모멘텀 이어갈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트렌드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이죠.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왜 대중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강도 높은 대중 규제가 오히려 화웨이 같은 이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 자립을 앞당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 끄려다가 기름 부은 격이라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대중 반도체 규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빠른 속도로 탈엔비디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은 저성능 AI 칩인 H20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중국이 저성능 칩은 있을 바에는 내가 만들어 쓰겠다라고 나온 거죠. 실제로 화웨이가 자회사를 통해서 개발을 한 이 어센드 시리즈가 있고요. 이 어센드는 미국의 제재 이후에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채택이 많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급자족이 되면 오히려 기술 자립을 만들 수 있겠다는 우려 속에 트럼프는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기존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칩 수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칩 제조에 사용되는 HBM 납품사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받아갈 걸로 기대됩니다. 근데 사실 어제는 좀 달랐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모두 가진 않았고요. SK하이닉스의 추월이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간 풍문에 불과했던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이 공시로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검토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아직은 기대감만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미국의 ADR 상장에 하면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미국으로 직접 달러로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서 더 큰 수급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급은요, 이 수급의 힘을 받아서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거고요. 이전에 ADR 상장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대만 TSMC와 같은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증권가에서는 91만 닉스라는 장밋빛 전망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이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습니다. 미수거래나 신용융자로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봇 섹터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는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로봇 산업 관련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분야로 또 지목하기도 했었죠. 정부 주도의 성장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로봇 관련한 ETF에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는데요.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이나 미래차 등의 첨단 전략 산업에 150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에 국내에서도 정책 모멘텀 함께 받아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뉴스, 그리고 로봇 산업의 성장 스토리에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데요. 그제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도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백악관과 국가 로봇 전략을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한 점이 보도가 됐습니다. 산업용 로봇 확산을 넘어서 이제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까지 내다보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고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인 만큼 현대차에게도 긍정적인 소식 물어다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로봇 중심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의 기술이 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사실 로봇 관련한 뉴스는 더 있는데요. 삼성전기의 로봇 사업 확장이나 테슬라의 3세대 휴머노이드 양산 예정 소식도 있습니다. 또 이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한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흐름일지 아니면 관심을 못 받고 지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입니다. 엔터인데요. 오늘 또 오랜만에 주요 엔터 4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0월과 11월의 주가가 지수가 한창 빨간불을 켰을 때 왜 내 종목만 못 갈까 이제 걱정을 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이브입니다. 네, 내년 가까워질수록 BTS 완전체 복귀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 랠리의 초일기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IBM 증권연구원에 따르면요. 내년 하이브 영업이익이 6배나 오를 것이다. 또 월드투어에서는 북미나 유럽 공연의 비중이 확대되고 그간 공연을 기다렸던 팬들의 수요가 맞물려서 APT, 다시 말해 이 평균 티켓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긍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하이브가 어제 3% 가까이 올랐고요. 뉴진스 계약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이 탄력 모멘텀 이어갈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 하이브 강세 필두로 엔터주들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상승 동력이 계절성이었습니다. 연말인데 여러분 콘서트 예매 미리 하셨나요? 12월인데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또 연초다 이렇게 하면서 공연들이 많이 예정돼 있죠. 이때가 정말 엔터주에게는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BTS뿐만 아니라 빅뱅이나 엑소까지 간판급 아이돌 그룹의 공연들이 대거 출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적 성장세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가에서는 내년 엔터 4사 합산 예상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105% 증가한 수준이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SM이 2%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0.65%, JYP 엔터는 0.15%, YG 플러스는 2.24%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엔터주들은 에이펙 회의에서 사실 이전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9월에 사실 15만 원 수준이었는데 40% 정도 빠져서 지금은 1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한참 갈 때 많이 못 갔던 종목입니다. 아직도 그 흐름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약간 이제 상승 모멘텀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그런 리포트들도 나왔으니까요. 이제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섹터들의 모멘텀에 오늘도 활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개장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든든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예진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요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양시장 분위기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했는데 현재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합니다. 코스피 0.79% 오른 채 44,160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나타나면서 9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여전히 지금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고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 넘게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11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11만 닉스를 또 도달을 하면서 최고가를 11만 전자를 도달하면서 최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쉬어갑니다. 약보합권이고요. 이제 에너지솔루션 0.6% 하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3% 플러스권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동반강세입니다. 2% 상승입니다. 지금 장 보시면 약간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지금 0.8% 하락이고요. 반면에 기아는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5% 플러스권이고요. 셀트리온 역시 2%, 삼성물산도 2.4%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홀로 강보합권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쉬어가고 1% 넘게 하락이고 지금 ABL 바이오도 1.4% 하락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분위기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장중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 외국인 수급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또한 잘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